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이채영입니다. 자, 5장의 챕터 3 예산 이론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예산 결정은 제가 정책 결정하고 동일한 의미라고 얘기를 했죠. 기본적으로 한정된 예산을 누구에게 먼저 배분할 것이냐, 바로 가치 판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 판단의 문제를 점증 모형이나 합리 모형에 의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거는 정책 결정 이론하고 동일한 의미로 보실 수 있다고 했죠. 점증 모형은 경험에 의거해서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결정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전에 선리에 보통 의존합니다. 이전에 썼던 예산에서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게 포인트라고 했고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 규모에서 소폭의 변화만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에 비해서 합리 모형은 예산 편성을 위해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일단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목표에 맞게끔 수단을 배치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목표는 명확하고 고정된 것으로 인식을 하죠. 그리고 이 다중합리성 모형, 이게 제가 중요 주제 버전에서 설명하지 않았던 내용인데 예산에 있어서 모든 과정마다 적용되는 합리성이 다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합리성이 필요하다. 이게 다중합리성 모형이죠. 관료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예산의 다양한 시점별로 단계별 적용하는 합리적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산 과정마다 합리성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서로 다른 형태의 다중적 결정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한 게 바로 다중합리성 모형의 내용입니다. 자, 5번입니다. 품목별 예산 제도는 관료의 권한과 재량을 제한하는 통제 지향적인 예산 제도입니다. 입법부의 재정 통제를 용이하게 하는 재정 민주주의의 실현 수단이 바로 립스, 품목별 예산 제도고, 그래서 품목별 예산 제도가 제가 1920년대에 출발했던 예산 제도, 절약과 능률을 위해서 출발했던 제도라는 건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품목별 예산 제도에서 예산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기술은 사업의 기획력이나 관리력 이런 게 아니라 회계 기술이다. 맞고요. 자, 성과주의 예산, PBS, 퍼포먼스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 퍼포먼스, 사업이나 활동이라고 보통 번역이 되죠. 예산을 퍼포먼스 중심으로 분류해서 평가하는데 그때 업무 단위 원가, 양을 계산해서 이걸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나중에 그 사업이 실제 제대로 수행됐는지 그 성과를 고려하는 예산 제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과주의 예산의 예산액은 단위 원가와 업무의 량으로 산정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9번입니다. 자, 계획예산제도, 플래닝, 프로그래밍, 버제팅 시스템, PPBS입니다. 케네디 행정부의 국방장관이었던 맥나마라에 의해서 1960년대에 미국 국방부에 도입되었고, 미국 국방부의 성공적인 예산제도 개혁을 이끌어서 이후에 케네디 대통령 다음 존슨 행정부 시절에 미국 연방정부 전체에 도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플랜을 중심으로 예산을 끌고 가기 때문에 계획 예산 제도는 계획지향적이고요. 이거 합리주의 기법인데 제가 하향식의 합리적 기법이라고 했습니다. 사업 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예산 제도. 그래서 최고 관리자에 의해서 집권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하향식으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고요. 그래서 PPBS, 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이거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영기준 예산제도, GBB입니다. 그죠? 영기준, 원점 기준 예산제도. 예산의 모든 사업에, 예산에 지금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모든 사업을 다 원점에서부터 다시 분석하는 거라서 예산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평가나 감축에 관련된 기능을 강화한 예산제도죠. 신규 사업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 역시 계속적으로 재평가하는 예산제도가 바로 영기준 예산제도입니다. 그래서 영기준 예산제도에서 정책 대안 패키지를 만들죠. 그중에 증액 대안 패키지 또는 정책 대안 패키지 어떻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선정된 사업 대안을 예산 수준별에 따라서 검토하기 위한 정보. 그래서 정책 결정 패키지 안에 증액 대안 패키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12번 요거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13번 신성과주의 예산은 New Performance Budgeting System. 현재 우리나라가 쓰는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제도처럼 성과주의 예산에서 좀 벗어나서 진짜 성과를 보기 위한 예산 제도. 그래서 예산에 자율성을 많이 부여하고 대신 결과를 통해서 성과를 중심으로 책임지도록 해주는 그런 형태의 예산 제도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단연도의 예산 편성, 행정부의 재량 부여,
대신 그 뒤에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예산제도고 이 성과를 측정할 수 있으려면 회계제도가 발생주의에 기반을 둬서 실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대한 평가들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신성과주의 예산은 예산 집행에 자율성을 부여해서 정책이나 서비스 집행 과정의 신축성을 증대시키는 방법들을 통해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우리 14번 지금 14번 신성과주의 예산제도까지 해서 예산 이론과 제도를 다 정리를 했습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자, 9번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8의 9번 문제고요. 예산이론에 대한 설명. 점증 모형은 자연의 탐색과 분석에 소용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점증주의 예산 결정은 현상 유지적인 정책 결정에 치우칠 수 있다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경제적인 합리성은 떨어지지만 정책 과정상의 갈등을 완화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합리성은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연기준 예산제도나 계획 예산제도는 모두 다 합리주의 기법을 적용한 예산제도의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4번 틀린 선지가 됩니다. 자, 10번입니다. 예산제도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품목별 예산제도는 하향식의 과정을 수반하나 일반적으로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하급자가 예산 편성을 하기 때문에 상향식의 과정이 나타납니다. 다만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하향식으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하향식의 예산 과정을 수반한다 보다는 상향식의 예산 과정을 수반한다가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물론 품목별 예산 제도에서는 상향과 하향의 과정이 모두 다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확실히 틀렸어. 계획 예산 제도는 상향식의 접근이 아니라 전형적인 하향식의 접근 방법이기 때문에 1번 X. 자, 연기준 예산 제도에선 요거 봐야죠. 의사결정 단위 설정하고 의사결정 패키지 만들어주는 것.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맞는 선지입니다. 품목별 예산 제도는 세입만, 세출만 봅니다. 그리고 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정해놓은 항목을 통해서 사용하는 것, 지출하는 거에 대해서만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품목별 예산 제도는 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세입을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세출만 고려하는 예산 제도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자, 가장 마지막 성과주의 예산. 성과주의 예산은 입법부에 의해서 예산이 통제되는 게 효과적이다. 예산을 통제하기 쉬운 것은 당연히 립스고요. 품목별 예산이고요. 성과주의 예산은 정부가 예산이 집행되는 사업의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틀린 선지죠?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은 바로 2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예산 제도까지 정리를 했고요. 네, 우리 내일은 또 법령 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차근차근 읽어가는 연습들 통해서 매일매일 행정학 한번 잡아봅시다. 오케이? 네. 자,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